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민 끝에 꼭 이걸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로 와인을 담으면 맛이 있다 없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과로 와인을 담아도 아주 맛있게 담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은땡 농장이라는 곳에서 만든 사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과 와인이 맛이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성의 특징상 그런 특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발효 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48시간을 세팅해 놨었지요. 지금 16시간, 16시간이 남았으니까 3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시급주법도 이제 이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발효 제어고요. 발효 제어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양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룩박사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예측 가능한 양조.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슬로우 쿠커라는 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해 줘서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품온이 대략 28구에서 적어도 32도 사이에서는 발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해왔던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차 와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보시면 보이시죠? 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워졌는데 500cc를 처음에 채워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00cc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발 또는 증산이 되기 때문에 일정량은 늘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한 번째 보충을 해줬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됐던 이런 그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효에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챙기셔야 될 게, 단순하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밑에가 요게 영상이 이제 실제 색깔보다는 전구 때문에 좀 진하게 나옵니다만, 우선 여기 보실까요? 네, 보고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거품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 31시간이 지나간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발효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문가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관능이 중요합니다만, 관능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넌센스예요.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확인 차원에서 쓰고 있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품온이에요. 30.3도. 품온이라고 하면 발효실의 온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술떡, 우리가 술떡이라고 하는 술떡이 술떡 안에 실제 발효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센서를 설치할 때는 술떡의 3분의 1 지점 위에, 총 술떡이 높이가 있으면 위로부터 아래로 3분의 1 지점에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현재 30.1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시급주법이라서 빨리 만드는 수인데, 빨리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온도를 제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도 혹은 29도에서 넓게는 28도에서 33, 4도까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29도에서 31도 범위에서 발효를 시킬 거고, 이 장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 대략 그 정도 범위가 될 것이다라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4도, 그러니까 30도 좀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보여드린 이유,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도 약간 들쑥날쑥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 변화처럼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약간씩 그 출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도에 3, 예, 그렇죠. 온도 센서의 그 오차 범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출입이 약간씩은 있어요. 큰 범위는 아니, 1, 2도가 아니라 0. 몇 도 차이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내려놓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1월 16일 2021년 1월 16일 16시 00 이렇게 됐었죠. 지금 현재 시작을 해서 지금 32시간이 지난 상태. 지금 벌써 저 중간에 이거 밑에 계기를 보니까 16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2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한번 진행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초기 발효가 왕성하게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보시죠. 제가 이걸 찍게 된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주발효 과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찍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뽀글뽀글 사과와인이 얌전하게 끌어올리는 게 보였을 텐데요. 지금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주발효 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술이 생성되는,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보이시죠? 여기서 지난번에 찍어서 올린 영상하고 비교해 보면 소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우선 제가 주발효 과정에서 똑같은 그 발효 과정인데 발효 진행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무슨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 시각적으로 확인하셨죠? 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주발효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효모가 증식,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효모라는 건 미생물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있다 보면 착상이 돼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증식을 시작합니다. 쉬운 얘기로 살림을 차리는 거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웬만큼 식솔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발효를 시작합니다. 술을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이거는 꼭 찍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하게 된 게 중요한 이유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발효 제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해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요리가 나오고요. 품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발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의 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한계가 있어요. 섬유질, 제가 지난번에 포도하고 사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물성의 차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과 또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서로 포도와 사과를 비교할 때는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과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제 비교하면 그때 차이가 나는 것이 발효 제어 능력, 발효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어떻게 발효를 시켰느냐 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 저는 그 사과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과는 술로서의 매력보다는, 그러니까 와인으로서의 매력보다는 식초로의 매력이 너무나 월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과 와인을 세팅을 해서 효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연 발효시킨 전통 누룩과 전통주 양조법을 활용한 사과 와인
제조법을 나름대로 표준화시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술보다는 식초가 너무나도 활용도가 높더라. 특히 이제 제가 만든 것 중에 사과 식초, 특히 사과 고추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것도 사과 식초 문제. 그다음에 특히 요번에 제가 효모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와인 만들기라는 제 타이틀을 걸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주변에 농산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과일 종류.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식초를 만들면 굉장히 아주 맛있는 식초를 만드실 수 있고 실패율도 적을 뿐더러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식업주법이라는 저만의 방법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발효 제어 관련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술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려우시잖아요. 다양한 쪽으로 가공 방법,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발효 제어만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발효 제어만 명확히 이해를 하고 원재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발효를 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만 키우신다면 어떤 재료가 됐든 정말로 훌륭한 아주 가장 적절한 발효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과 같은 경우 사과의 경우는 앞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 식지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식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식초가 우리 건강과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사과 혹시라도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잘 영상 참고하셔서 사과 식초 만드시거나 사과청을 만드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식업주법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2시간, 32시간이 지났어요. 32시간이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저는 요 술을 지금 샘플링한 요 술은 16시간 뒤에는 출곡 걸릴 겁니다. 걸려서 그 상태에서 숙성을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대단하겠네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발효가 진행이 됐습니다. 위에서 막 거품이 생긴 거와는 다르게 밑에 쪽에는 이렇게 액이 돼 있고 위쪽으로 사과가 떠 있어요. 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탄산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쪽에 까맣게 보이는 거는 세절하는 과정에서 딸려 들어가는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끝나면 제가 16시간 뒤에는 이걸 그대로 여과포, 우리말 여과포는 뭐 한자하고 우리말로 면포죠. 면포로 걸러서 그 다음에 이거를 차가운 곳 냉장고에 넣고 냉장 숙성을 시켜서 청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뿌연 액들이 냉장 청증을 시키면 침전이 돼서 아주 말 그대로 이슬 같은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거를 사과 와인, 사과 발효주로 응용을 하든 아니면 그 맑은 청증된 술을 이용해서 사과 식초를 안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사과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과를 할 때는 주로 식초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요것은 뭐 예외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저 의뢰하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수익 나올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담으셔라라고 제시를 해드릴 거고, 남아있던 요거는 뭐 2리터 용량, 2리터 저 사과 편하고 액하고서 2리터라고 시작을 해서 맹물을 넣고 희석을 시켜서 35브릭스 만들고, 거기다가 누룩과 쌀로 빚은 약선 탁주를 넣어주고 이제 발효를 시작을 한 건데요. 보시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던 것 요약해드리면, 발효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원재료의 특성을 알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은 천차만별이 되고 맛도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러니 원재료 탓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발효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원재료의 그 품성을 파악하고 발효 기전을 제대로 알고 발효 제어를 할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도 품성에 따라서 술로 갈 것인지 식초로 갈 것인지 청으로 갈 것인지 등등은 무작정 일방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에 맞는 방향을 판단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더욱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발효식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사과 와인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이제 아울러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 시급주법이죠. 맞습니다. 발효를 제어해 주시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신호가 오고 발효 속도를 제어해 주시는 온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발효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빨라지면 그만큼 주품, 발효식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에너지 온도, 품원 관리, 쉬운 얘기로 에너지를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발효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찍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사과 편들이 성상이 많이 바뀌어진 게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즙이 밖으로 용출돼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색이 투명해진 느낌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물의 어떤 형태,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시면 누구나 다 발효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와인 만들기 마무리합니다. 아울러 사과 와인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급주법, 급할 때 빨리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발효제의 중요성, 그다음에 원재료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거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에 대해서 누구든지 발효에 대해서 누룩박사의 강의를 듣고 한두 번만 듣고 나면 누룩박사와 1시간만 같이 하면 생각이 틀려지실 거고 발상이 전환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